자,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세상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바로 LLM의 급격한 부상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최고 권위자죠. 이선몰릭 교수의 놀라운 통찰을 바탕으로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릴 텐데요. 이건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자료를 살펴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베스트셀러 듀얼 브레인, 원제로는 코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AI를 유용한 도구 정도로 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 똑똑한 AI와 어떻게 공존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실용적이면서도 심오한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죠. 물리 교수가 책을 시작하면서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누구든 인공지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최소한 3일 밤은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몰릭 교수는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 수준의 전문가마저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 정도라면 대체 이 기술의 진짜 파괴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까요? 섹션 1. 뜬 눈으로 지새운 3일 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강렬한 충격을 주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진짜 엄청납니다.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어땠나요? 아주 엄격하고 예측 가능한 코딩 규칙만 딱딱 따랐잖아요. 그런데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사람처럼 소통하고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충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비슷한 AI의 등장은 교육 현장을 그야말고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몰릭 교수의 학생들은 당장 자기 미래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교수님, 저 방사선 전문의 계속 준비해도 되는 걸까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5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요? 심지어 인간만큼 똑똑하다는 AGI가 저 졸업하기도 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진 겁니다. 미래가 순식간에 불투명해진 거죠. 섹션 2.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시뮬레이션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공포가 진짜 현실적인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몰릭 교수는 아주 대담한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대학에서 무려 5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랑 AI를 맞붙여 본 거죠. 그가 챗GPT에 던진 건 그냥 일상적인 프롬프트 몇 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넌 내 협상 선생님이야. 내가 1달러짜리 볼펜 100개를 팔아야 하는데 고객은 절반 가격을 원해. 내 대답을 듣고 내 협상 기술을 평가해줘. 이런 식이었죠. 자,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80%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단 몇 초, 몇 분 만에 챗GPT는 대학팀이 수개월 동안 엄청난 자본과 수천 줄의 코드를 쏟아부어 만든 시뮬레이션 품질의 80%를 순식간에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복잡한 코딩?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지시했을 뿐인데 기계가 이 엄청난 작업을 혼자서 척척 해낸 겁니다. 섹션 3. 범용 기술의 도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이게 단순히 와 신기한 앱이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과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새로운 범용 기술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뒤바꾼 범용 기술들은 일상에 스며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의 조상격인 아파넷이 1960년대 후반에 나왔지만 일반인들이 웹브라우저를 쓰기까지 거의 30년이 걸렸고 9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대중화되었잖아요. 그런데 AI는 그 느릿느릿한 역사적 궤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1억 명. 책 GPT는 출시되자마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기록적인 시간 안에 1억 명의 사용자라는 엄청난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대중이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이걸 과거 산업혁명 때랑 비교해보면 그 파괴력이 더 확 와닿습니다. 그 옛날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강력한 증기기관이 공장에 들어갔을 때 생산성이 대략 18%에서 22%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초기 연구 결과들을 보면 AI는 코딩이나 마케팅 같은 현대 지식 업무의 생산성을 적게는 20%에서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섹션 4. AI에서 공동지능으로의 전환입니다. AI의 능력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도약했다면 우리도 이 기술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이 세상에 제대로 등장하고 딱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을 속이는 튜링 테스트, 창의성을 증명하는 러브레이스 테스트는 가볍게 통과했고요. 인간 지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시험에 의사 면허 시험까지 싹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능과 창의력을 평가하는 가장 뚫기 힘든 관문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넘어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몰릭 교수가 진짜 기이하고도 약간은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짚어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기술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AI가 이 복잡한 일들을 대체 어떻게 해내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기술을 직접 만든 창조자들조차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내놓는지 그 속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 흥미로우면서도 좀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인공지능이나 일 좀 편하게 해주는 자동화 도구 정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몰릭 교수는 우리가 AI를 공동지능, 코인텔리전스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단순히 거두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때로는 대체하기도 하는, 마치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뇌, 즉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가 배우고 일하고 창조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이 새롭고도 지각 있는 존재. 여러분은 이 새로운 공동지능과 나란히 발맞춰 일할 준비가 진짜로 되셨습니까? 앞으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여러분만의 듀얼 브레인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오늘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